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생활 문제였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는 전체 사망자의 5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남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특히 일가족 사망 사건의 원인은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와 빈곤입니다. 2014년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등 여러 대책이 마련됐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2019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생활고와 건강 문제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작년 경남 김해에선 빚압박에 시달리던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부부는 살아남고 아이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빈곤, 고립, 우울, 자살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이어진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그래서 네. 빈곤이 고립감이나 우울감, 외로움을 어떤 심화시키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트리거링이라는 작동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나왔지만은 부하고 소등의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어떤 뒤처지면은 패자, 루저 또는 뭐 각자 도생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자리 잡고 팽배해 있었고요. 네. 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사회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 이렇게 루저죠. 이렇게 규정한 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이라든가 장애, 노년, 그 밖에 사회적 약자들일수록 고립 가능성이 높고 네. 이는 우울감과 자살을 높이는 어떤 그 증거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과 2021년의 단순 비교인데요. 고립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살률도 역시나 함께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렇게 이 사회적 고립 문제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봐도 괜찮을까요? 예,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그 실종 한 달간 평균 통화 내역이 약 5통에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어떤 심리적인 고립이 어떤 비극을 계속 그 악순환을 해서 초래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이나 또는 SNS가 급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인간관계, 어떤 그 아이2아이를 하는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아마 더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사람이 좀 심리적 어려움이 쳤을 때는 가까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어떤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거기를 좀 의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정보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회적 고립이 자살의 원인이라면 이런 원인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자살은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가장 많은 게 정신과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어떤 자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통합적인 어떤 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기관 또는 복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큰 문제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은 경제를 그 복지 관련 부서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환경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환경에 근거한 어떤 실행 가능한 조치들을 한꺼번에 하면은 어떤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어떤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살을 하게 되면은 자살을 하기 전에 경고 사인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그 무기력하고 어떤 아무 말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죽고 싶다는 말을 갑자기 자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사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사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적인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잘 보호를 하고 자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하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정신과 입장에서는 어떤 정서적인 고립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24시간 운영되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577-0199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문 요원들이 상담을 통해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자원들하고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공공시설의 어떤 개방성을 확대한다거나 상담센터를 어떤 증설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인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하는 어떤 적극적인 대체도 같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